사직동 도박이 걸고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야구에서 루피입니다. 새해 첫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2022년이 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지난 해가 워낙에 좋은 기분이 없었으니까 올해는 야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바라겠고요. 올해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사실 기대 이상으로 많이 봐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이게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 보는 편인데, 그래도 가끔씩 보면은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세 가지 정도고요. 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올 시즌 굉장히 스토브리그 조용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손합 선수가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참여를 했었고, 물론 수상은 아쉽게 못했지만, 그리고 도시오브 예능에 출연하면서 좀 많은 그런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관련된 인터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행 3탄입니다. 네, 선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대호 선수가 역시나 연탄 릴레이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신봉기 선수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약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갔지만 아직 이대호 선수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 계약 전망하고 또 선수단 재계약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손합수 선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인터뷰가 쭉쭉쭉 있는데, 지난 시즌에 다시 3할에 복귀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9년 동안 3할 타율을 유지를 하다가 사실 지난해 2019년에 깨졌었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을 했고, 지난 2020 시즌에 141경기에서 3할 오픈 1위의 타율, 11홈런 85타점, OPS 9할 8리 기록을 하면서 역시 우리가 아는 손합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산 타율이 3할 2푼 5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5,859타수 1,904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고, 3,0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 중에서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별일이 없으면 올 시즌 2,000안타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역시나 클래스 있는 선수인데, 일단 지난 시즌 다시 좋아진 걸로는 장타 욕심을 다시 버리고요. 정교함에 집중을 한 게 가장 큰 주요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투수 입장에서 어떤 손아섭이 더 힘들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타석에서 끈질기고 악착같이 덤비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원래 이런 컨택트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돌아왔고, 컨택트에 집중을 했지만 홈런도 11개를 치고 OPS도 이제 0.908 기록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장타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이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지난 시즌도 1위 차이로 타이틀을 따지 못했습니다. 타격왕을.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굉장히 정교한 타격을 항상 한 선수지만 타격왕하고는 조금 인연이 없는 걸로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타격 순위가 6위, 7위 정도라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최상단 쪽에 내 이름이 있어가지고 놀라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전혀 의식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최대한 순리대로 가려고 했고,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웃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고 싶은 게 항상 손아섭 선수의 욕심인데, 2016, 17, 18 시즌 3년 연속 600타석 이상을 소화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잘 아프지도 않고요. 꾸준한 모습 보여준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사실 3경기밖에 결장을 안 했지만 좀 전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고, 또 사실 햄스트링 통증으로 또 부상 명장에 오른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곳은 많지만 다른 선수도 그러하듯이 웬만하면 참고 뛴다면서 144경기 다 뛰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고 경기 수는 가장 선수가 비중을 두는 부분 중 하나인데, 항상 새 시즌 목표는 전경기 출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기록들도 좋지만 기본은 경기에 나서는 것이고,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팀의 연승도 연패도 함께 하고 싶다. 잘하든 못하든 경기장에서 동료 팬분들과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 그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모습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손아섭 선수가 올 시즌, 지난 시즌 은퇴를 하게 된 박용태 선수의 최다 안타 2,504안타를 깰 확실한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조금만 꾸준하게 건강하게 한다면 사실 3,000안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로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숫자를 쫓으며 자구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건강하게 매 경기 매 시즌 치르다 보면은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은 뿌듯할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한데 참여를 해가지고 또 많은 축하를 해줬는데요. 물론 수상을 어느 정도 기대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건 맞긴 하지만 받게 되면 수상 자체가 좋은 거고 못 받아도 동료들을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시상식 참여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고 나 역시 골든글러브를 받을 때 다른 동료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다. 못 받아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에 원 없이 박수를 치고 왔다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지난 시즌에 대해서 물론 개인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팀이 가격에 못 갔으니까 실패한 시즌이다. 개인적으로도 매년 최우선 목표인 정경기 출장에 실패했다고 자책을 했고 하지만은 2018년부터 갈팡질팡했던 손아섭의 야구를 다시 정립했다는 수확도 있었고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장타대칭 콘택트에 집중을 했고 내가 가액을 이쪽인 것 같다고 스스로 좀 좋은 칭찬을 해줬습니다. 도시어부에 출연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손모임이란 별명 어느 정도로 좀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운동선수답게 낚시도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껄껄 웃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 선수라면 첫째도 둘째도 야구를 잘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하지만 팬들에게 상품성도 인정받아야 진짜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비시즌 가끔 색다른 모습 보여드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팬 입장에서는 매일 저녁을 책임지던 야구가 없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야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성공이다. 이를 위해서는 멀미로 고통받는 모습쯤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아섭 선수가 가끔 예능 출연을 해요. 정말 비시즌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고 이제 지난 시즌 2019년에도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1화 정도 나오는 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한두 번 정도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탈하게 이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팀의 핵심 선수고 항상 모범적인 선수니까 내년 시즌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정경기 출장 그리고 또 타격왕 이런 부분들이 달성을 해가면서 팀이 좋은 성적 얻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 이대호 선수가 15년째 연탄 배달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은 신봉희 한우영 선수도 함께 이제 연탄 봉사를 했는데요. 이대호 선수는 뭐 유명하죠. 어린 시절 할머니가 힘들게 키워주신 걸로 유명하고 프로에 지명받는 해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실 효도를 못한 것이 많이 한으로 남아서 항상 이런 연탄 봉사도 하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런 봉사를 계속 하는 걸로 이제 유명한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그 봉사의 폭을 넓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이런 선행을 이어갔고 그리고 신봉희 선수는 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그 연탄 배달을 100장 정도 같이 하면서 역시 그 선행왕의 기운을 떨쳐 보였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팀을 떠나서 동료로서 이렇게 좋은 모습 계속해서 같이 보이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 FA 협상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결국 그 해를 넘기고 말았는데 뭔가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뭐 사실 지난 시즌 성적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좋은 성적이라고 또 말하기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적적인 측면보다 이제 팀의 그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은퇴 2년 전 FA 계약을 했던 이승엽, 박용택 선수의 사례를 들면서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아마 협상을 하지 싶은데 사실은 뭐 지난 그 4년 계약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계약할 때는 이대호 선수가 팀에서 필요를 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거액을 싸들고 이제 계약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대호 선수가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팀 전력면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맞긴 한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성적적인 측면이 압도적이진 않지만 근데 당장 또 1루수 지명타자 자리에 다른 선수를 넣어놨을 때 이 선수보다 잘할 선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고 일단은 그 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처음 테이블에 앉게 될 것 같은데 뭐랄까 사실 이대호 선수도 다른 팀에 가는 건 사실 생각하기 힘든 입장인 것도 맞고 팀 입장에서도 이대호 선수가 다른 팀에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팀에 가거나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적보다는 차라리 은퇴라면 은퇴를 해야지 이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이대호 선수 정도 되는 이제 레전드 선수가
정말 계약을 못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뭐 2년 정도 이제 적당한 계약을 해서 뭐 끝을 이제 본인이 알고 이제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팀에서도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겠고 이대호 선수도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뭐 사실 앞에 이제 좋은 계약을 했던 만큼 조금은 이제 욕심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같이 이제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 계약 소식이 또 빠르게 들려왔으면 좋겠고 사실 이대호 선수만 재계약이 되면 나머지는 사실 뭐 더 이상 뭐 고치 막 신경 쓸 계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 협상도 사실 뭐 얘기가 지금 크게 흘러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지난 2019 시즌 같은 경우에 팀이 워낙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사실 대규모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사실 팀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개인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올라가는 선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랄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지난 2019년 시즌보다는 상승 요인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그 해외 전지훈련 때문에 해 넘기기 전에 연봉 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연봉 협상을 마무리 못하면 이제 그 스프링 캠프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어차피 외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입장에서도 사실 본사에서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돈 쓰는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해가 되고 또 본사, 그러니까 롯데그룹 본사에서도 야구단에 예산을 얼만큼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전체적인 한 해 살림살이를 야구단 입장에서도 좀 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도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스토브리그가 사실은 조용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소식이 김하성 선수가 그 샌디에이고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굉장히 뭐 큰 소식인데 뭐 우리 팀 얘기는 아니지만 뭐 김하성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 도전을 하게 됐으니까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고 이루수로 활약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정말 그 최고의 3루수인 최고의 유격수죠. 최고의 유격수인 마차도 선수, 네, 마차도 선수 물론 3루수로도 주로 뛰고 있지만 마차도 선수, 매니 마차도 선수와 그리고 또 타티스 주니어 선수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과 한 팀에서 뛰게 됐으니까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본인도 좀 더 배울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은 게 더 커서 샌디에이고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샌디에이고도 윈나우를 위해서 지금 뭐 다루비스 선수도 데리고 오고 그다음 블레이크 스네일 선수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좋은 전력 갖추게 됐으니까 뭐 이런 모습을 뭐 팀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는 모습도 응원을 했으면 좋겠고 뭐랄까 동양인 내야수가 사실 성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또 김만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네, 가게 됐으니까 멋진 모습을 계속 응원을 하고 기대를 하겠고요. 우리 팀 소식도 들려오는 족족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사육돈 야구에서 올해 2022년 첫 인사였고요. 계속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